3기 12강입니다. 경매투자물건으로 딱인 전세권 경매물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지난 11강에서는 보니까 인수되는 전세권 이런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죠. 또 오늘은 보니까 이제 소멸되는 전세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1강에서 인수되는 전세권과 소멸되는 전세권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딱 간단합니다. 그죠?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순위 전세권이더라 이랬을 적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즉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했느냐, 그럼 전세권 주고요. 또 하나 더,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하였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채권계산서, 전세권자가 동시에 전입신고 함부로 인해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보니까 그 사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전세권에 의한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즉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만약에 전세권에 의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더라 그러면 경매신배각으로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보니까 제가 지난 12강에서 대구 물건인데 이 전세권 그 물건에 대해서 실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2회 걸쳐가지고 보증금액을 정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다음에 또 이제 7억 3천만 원 정액을 하였는데, 저는 이 임차인이 처음에 4억 8천만 원 계약 체결할 때부터 확정일자 받은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경매정보지를 찬찬히 보니까 저처럼 이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아예 임차인은 처음 계약할 적에도 확정일자 안 받고, 두 번째 보증금 5천만 원 정액했을 적에도 확정일자 안 받고, 세 번째 보니까 2억 원 정액해서 7억 3천만 원 보증금이 되었을 적에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가, 그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훅 강제경매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강제경매 기입된 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임차인은 미리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해서 잘못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일단 먼저 그거부터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조정을 조금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조정합니다. 네, 됐고요. 네, 됐네요. 오늘은 이제 2023년 8월 11일이죠. 금요일이네요. 제 12강이고요. 이제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구 사건 잘못된 것을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권 인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법원 2008마 212결정하고요, 2010마 900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생생경매 2부에 가게 되면 이 전세권, 실전 전세권 파트가 따라 나옵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사실은 보면 2008마 212결정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대법원 결정이 하나 났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건은 대법원 2008마 212결정과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법원 올라가니까 아니다, 2010마 900결정 요 주장에 의해 가지고요, 대항력이 낙찰자는 전세권자 전세금을 인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결정이 또 최근에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고, 난 궁금해, 급해 그러신 분들은요, 2기 라이브 방송에 전세권 파트 있습니다. 그 전세권 파트를 참조해 보시면요, 2008마 212와 2010마 900결정이 돼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해 놓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긴 하고요. 오늘 보니까 전세권 이제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전세권 소멸되는 경우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첫 번째,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본인이 임의 경매 신청해 버렸어. 또 두 번째 보니까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어. 이러면 어쨌든 전세권을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건 전세권 움직인 것이고요. 또 채권 계산서라는 게 이게 전제가 뭐다? 전세권자의 지위로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채권 계산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접수 내역을 천천히 보시고,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요, 접수 내역도 보면 좀 이게 좀 명확하게 표시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접수 내역상에는 보니까 전세권자가 뭐 권리신고 및 배당금 신청서 제출했다는 거 가로 열고 무슨 뭐 임대차 계약 첨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문건 접수 내역에는. 그런데 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인수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건 접수 내역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여기 전세권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법원에 앉아 계시는 경매 계장님들은 이런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매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지난 그 11강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사건 중에서 제가 잘못 언급해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021 타경에 11만 387호 이겁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 사건인데 현재 이게 경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8월 28일이 4,000메가 기일이잖아요. 그죠? 4,000메가 기일은 이날짜 입찰 들어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억대 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박모 씨라는 분 안 계십니까? 이분이 전세 금액이 7억 3천만 원이거든요. 이분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집에 전세 계약 체결을 제가 2015년도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네요. 그죠? 4억 8천만 원 해가지고 계약 체결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15년 4월 1일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상에는 4억 8천만 원. 그리고 또 2017년 4월 2일자 계약상에는 5억 3천 하니까 이게 4억 8천에서 5억 3천이니까 5천만 원 정액한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을 정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2월 24일자 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상에는 7억 3천이니까 5억 3천에서 7억 3천이니까 그러니까 2억 원을 정액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이분 같은 전세 보증금이 7억 3천만 원이에요. 처음부터 7억 3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정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7억 3천만 원에 다다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 박모 씨 같은 경우 보니까 확정일자가 2021년 8월 30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이 경매 정보지 내용에 의하면 또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더라도요, 박모 씨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게 2021년 8월 30일자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가지고요, 이게 그 전에 2015년도에 계약 체결할 당시 또는 2017년도에 보증금 정액할 당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제가 선을 쭉 끌게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분이 4억 8천만 원 해가지고요, 단지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5억 3천만 원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정액했단 말이죠. 확정일자 또 안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보니까 이분이 최모 씨라는 분이 2021년 8월 24일자죠. 그죠? 8월 24일자래 가지고 8월 24일자에서 최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 24일이죠. 그죠? 8월 24일보다도 그 전에 7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액을 이제 2억 원 정액했잖아요. 정액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단지 이분은 뭐다?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흔적은 뭐지?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거하고 이 전세권 설정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4일자 갑자기 부악 해가지고 최모 씨가 강제경매 기입 등기 딱 떼버리니까 이때 가가지고 아마 이분 같은 경우 확정일자 여기 있잖아요. 2021년 8월 30일이죠. 그죠? 여기에 2021년 8월 30일 날 해가지고 이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버렸어. 이때는 확정일자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2015년도 8월 3일이니까 강제경매 여기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먼저 일단 전입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인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4억 8천, 5억 3천, 7억 3천만 원이 했잖아요. 단지 확정일자는 안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 박모 씨라는 분은요, 어쨌든 자기 전세금 7억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 보증금 전에 갖다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 그러면요,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잔여 보증금액은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돌리도.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 이때 7억 3천만 원 보증금 정액할 이 당시에도 이런 강제경매라든지 이런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 뒤에 보니까 전세권 변경해가지고요. 8월 31일 날 해가지고 8월 31일 날 전세권 변경해서 7억 3천만 원에서 전세권 변경을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법원에다 배당 신청한 것이 보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물건 뭡니까 접수 명세서인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거기 보면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듯한 그런 그 분위기가 딱 내비쳐요. 이게 보시니까 이분은 2021년 9월 7일자료에서 배당 신청했거든요. 배당 신청했는데, 그러면요, 2021년 9월 7일입니다. 2021년 9월 7일 해가지고요, 문건 접수 내역을 잠깐 볼게요. 2021년 9월 7일, 2021년 9월 7일, 2021년 9월 7일로 나와 있네요. 2021년 9월 7일자 해가지고 전세권자 박모 씨 주소 송달 장소 변경이 뭐 큰 문제가 없고, 같은 날짜 전세권자 박모 씨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죠. 근데 보니까 가로 안에 주택임대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 전세권자는 박모 씨 맞아요. 박모 씨 양반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건 뭐다? 주택임차인의 지위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나아가서 이 물건에 있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얼구 순위 7번 전세권, 이게 4억 8천만 원짜리거든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한다. 만약에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그럼 일단 뭐 말소되는 거, 일단 전세권 써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럼 뭐지? 인수된다고 했으니까, 요건 보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구나. 또 하나 더 위에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만약에 이분이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 변경했잖아요. 변경하였는데 보니까 확정일자는 달랑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4억 8천만 원 하고 여기다가 또 5천만 원 정액했으니까 5억 3천만 원짜리. 이때 확정일자는 없었지 않느냐. 그럼 7억 3천만 원에서 어쨌든 이분이 최종적으로 임차 보증금이 7억 3천만 원일 적에 그것도 뭐 봐가지고 다른 제3자가 빡 강제경매 신청해버리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1년 8월 24일자 여기에 강제경매 신청에 기입등기 날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8월 30날 해가지고 어머야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갈아넣게 해서 이게 임대차 계약상에도 확정일자 딱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 청구액은요,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 청구액 10억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를 이때 받아버렸어. 근데 전체 전세 보증금이 얼마더라?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걸 딱 기억하신 상태에서 실판으로 잠깐 이동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실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이게 보면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이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이 양반이 어떻게 확정일자를 딱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요, 강제경매는요, 그냥 채권입니다. 채권. 판결 못 이가지고 뭐 경매 신청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지 않아요.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근데 확정일자, 이건 뭐죠, 이게? 확정일자는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잖아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자기 전세 보증금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그죠? 예. 우선 변제권인데, 근데 채권은 보니까 채권은 이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요, 확정일자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확정일자는 뭐라고 합니까? 채권에,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계약은 집주인하고 나하고 1대1로 계약하는 게 채권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에 물권은 아니고 물권화된 권리랍니다. 확정일자가. 이게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얘는 보니까 강제경매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확정일자 7억 3천만 원짜리는 나중에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선 변제권은요. 우선 변제권은 이 받은 날짜로부터 그 뒤에 있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보다 앞에 있는 권리자, 이 강제경매 신청한 이 사람도 확정일자보다도 먼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순위 선권리자잖아요. 그죠? 선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요. 당연하죠. 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그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지보다 먼저 앞선 권리에 대해서 일로 와. 나 너보다 먼저 받아갈 거야. 그건 아닙니다. 요것도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요렇게 제가 또 하나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1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기 2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 물건 같은 게 전부 다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이 2순위 저당권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는 2순위 저당권자는 단지, 나는 있잖아.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1순위 너보다 먼저 받아갈 거야.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 까불고 앉아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지보다도 먼저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 한다니까. 뒤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이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자 까불고 있어. 왜 하냐? 자기보다 뒤에 있는 권리가 2순위 저당권자다. 난 너한테 이 사람한테 우선 변제권 가지는데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 한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얘는 애시당초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근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가지고는 있긴 있는데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이 10억짜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하는 거야. 얘는 애시당초 우선 변제권 없어. 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 우선 변제권 있어? 있어. 근데 너 얘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둘 다 없구나. 알았어. 그러면 맘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만약에 근본에 4억 2천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만약에 낙찰돼가지고 5억 원이 배당 금액이라면 이건 또 동순위에 의한 안분 비례 배당하니까 5억 원 곱하기 해가지고 분모가 뭐가 답니까? 10억 7천만 원이죠, 그죠? 17억, 죄송합니다, 이게. 17억 3천만 원. 17억 3천만 원 분의 10억. 17억 3천만 원 분의 7억 3천만 원. 요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건 아마 제가 11강 영상물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 배당 금액이라 했을 적에는 과연 이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아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 1,1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아가겠더라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 금액이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억 3천만 원에서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배당받아간다 치면은 나머지 한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5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요. 5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 요런 전자에서 기억하시고요. 경매 정보지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2천만 원 인수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기일날 낙찰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뭐 배당 금액이 5억 원이라 그러면요 뭐 4억 1,100만 160만 원인데 이거 뭐 5억 원에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에 관심 가지시면 이번 기일 이틀 들어가셔도 된다. 이게 만약에 배당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면 뭐 한 5억 한 500 정도는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매 비용 빼고 나니까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이거죠. 이거 곱하기 하다 보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 배당 받고 나머지 이분 전세 금액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전세 금액이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억 3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빼버리니까 5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5억 2천만 원 인수안에 5억 2천만 원 인수안에 근본에 만약에 내가 5억 500을 썼다 5억 2천만 원에 인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 2,500만 원. 그죠? 10억 2,500만 원인데 근본에 이 물건의 1차 가격이 12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12억 원이라는 1차 가격이 현재 이 물건의 현재입니다. 2023년 8월 28일째 현재 이 물건의 시세를 적확하게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날짜 당연히 이탈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와 이건 아니 너무나도 고가로 평가돼서 그럼 이 날짜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실수를 해요, 봐가지고. 이것도 제 실수죠, 실수. 그래서 이걸, 제 회원분 중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밑에다 영상물 질문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 영상물 보시다가, 아, 저건 아니다 그러면 밑에다 영상물 질문에도 아주 날카롭게 막 질문을 하시라고. 육두문자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다면, 저도 그거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저는, 저게,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적시 전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지 똥꼬지 피워가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해. 내 말이 맞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 자료로 넘어와가지고, 뭐 상당히 시간 많이 할애버렸네요. 이게 이제 선순위 전세권 인수소멸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어요. 채권 계산 한마디로 제3자가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면 인수예요. 근데 채권 계산 제출하면 소멸이에요. 이게 나왔잖아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소멸한다. 제3자의 경매 신청에. 여기다 보면 앞에 이제 제3자의 경매 신청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면은 인수, 제출하면 소멸. 그런데 그것도 뭐다? 그 전세권자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니 안 했니?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바로 직전에 이 배당 신청을 철회를 했다. 엄마야, 그럼 그때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배당 신청했어. 그러면 끝까지 또 그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째려보셔야 됩니다. 째려봐가 이 친구가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을 철회를 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신 상태에서. 근데 확인 안 하고들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막 애고전 뭡니까 담당 경매회장 찾아가가지고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말 살려주세요. 맨날 말씀드리죠. 이거 만약에 안 살려주면 나는 집에 가서 엄마 누나한테 맞아주고요. 평상시에 똑바로 잘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어딘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다.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또 밑에 2번 같은 경우 3번 보니까 강제경 선순위 2번에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1번과 4번은 선순위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자 강제경매예요. 실제 이번 강제경매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는 인수입니다. 원래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거든요. 요거 3번 같은 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건 전세권을 써먹었어. 일단 전세권을 써먹으면 이게 소멸된다는 거. 요거를 이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때 카페에 보니까 한 분이 또 이런 질문 주셨던데 봐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카페에 질문 주셨더라고요. 제가 밑에다가 댓글로 대법원 결정 2건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질문 주신 분이 그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건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대법원 결정문을 본인이 스스로 읽어보시는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 그것도 읽어보시는 것도 공부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래서 전세권도 보니까 때로는 봐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이게 전세권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있잖아요. 단독주택인데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되었어요. 1층 요것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1층 요 전세권 설정된 요 부분만 경매 신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1층 왜냐면 전세권 효력은 1층에 다 미쳐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게 전세권이 설정된 1층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뭐 구분 등기를 해야 돼. 구분 등기. 구분 등기 한 상태에서 그럼 구분 등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효력이 다 미치잖아요. 그죠? 땅에는 안 미치, 2층도 안 미치, 3층도 안 미쳐버려.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일단 1층 여기에 대해서만이 전세권 설정해서 요거 가지고 1층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집주인한테 구분 등기 해주시오. 했을 적에 집주인이 그럼 어떡합니까? 구분 등기, 이행 등기 청구에 소송 제기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이런 짓거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어떤 토지 건물 전부를 통으로 확 다 경매에 집어넣어버리면 근데 그 경매는 뭐다? 판결문으로 경매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뭐죠 이게? 강제경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내용은 말이죠. 전세권 관련 대법원 결정인데 이게 요겁니다. 이게 아마 이 결정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결정문 사건번호를 좀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정문 사건번호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법원 2010만 900일장 해가지고요. 부산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부산의 소재는 오피스텔 같았던데 여기 조금 이따 경매 정보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아마 전세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입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전입신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고 또 압류가 되고 또 가압류가 뭐 된 거 아니면 이게 압류, 가압류, 압류인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압류. 이 상태에서 이 가압류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보에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 편의상 A 이 사람 둘 다 A잖아요, 그죠? 근데 A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했는데 뭐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권리신고및 배당금 신청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죠? 전세권에 의해서 채권 계산 제출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세권 죽어요. 근데 이 물건 사실은 이 당시 저희 카페 회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분하고 같이 했던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이거는 대법원 올라가서 깨진 사건입니다. 2010년 900 깨진 사건인데 이 사건도 저랑 관련된 거예요. 단 저는 이 양반하고 할 때 저는 이런 땡길 한 푼도 돈 안 받았습니다. 괜히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말이지 이런 법률 행위 함으로 해서 돈 받으면 변호사법이 걸리잖아요. 이런 땡길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뒷조사 하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A가 채권계산 제출하니까 B라는 사람 들어가 낙찰 받았어요. 상당히 싸게 낙찰 받았습니다. 싸게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B는 뭐다 A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인도명령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인도명령 왜냐면은 이게 죽어버리니까 너도 죽는단 말이죠.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거죠. 1심에서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이게 기각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기각결정 난 열받아가지고 적시항고했습니다. 적시항고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각결정 나버렸어요. 또 더 열받아가지고 제항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겠어요. 이게 그 법원의 판단 내용은 뭐냐면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한 건 뭐냐면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판결문 결정문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A는요. 이 A는 뭡니까? 임차권자로서 A죠. 이 A는 뭐죠? 전세권자로서 A잖아요. 이거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허투루 이렇게 대충 들으시면 조금 저는 섭섭해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죽으니까 죽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다. 이게 죽는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 아니냐. 단 뭐다. 이 사람이 임차권자로서 지위가 상실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 압류입니다. 압류인데 요거를 밑으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이분이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언제 했지? 그러니까 압류 등기된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때는 이 사람은 임차권자로서 낙찰자는 대항 못하죠. 왜?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그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게 죽으면 따라서 죽는데. 그럼 전세권은 단지 소멸. 왜냐면 전세권에 의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게 뭐냐 민사집행법 몇 점입니까? 91조 제4항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요. 선순위 전세권은 본문에는 인수한다. 그런데 단서조항 보면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민지법 88조에 의해서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소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죽어버린다. 이게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 소멸하는 것이지 소멸 기준 권리는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소멸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압류 요게 소멸 기준 권리인데. 근데 이 임차인 이 사람 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 했지 않냐? 그럼 따라서 대항력이 있지 않냐? 단 이 사람의 전입신고가 압류에
등기된 날짜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다면 이때는 대항력을 상실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대법원 2010마입니다. 2010마 900결정의 내용이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실은 저도 2008마 212결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현 순간에도 미련을 가져요. 미련을 가지는데 이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게, 이 대법원 2008마 212결정. 이 결정난 이 사건이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이분도 보면은 그 당시 저희 카페 회원이었어요. 회원이고 이분 대구 분인데 대구서 그 당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울까지 말이지 매주 한번 KTX 타고 와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 봐가지고 KTX 차비라도 빼드려야 될 낀데 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도 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관여를 하였는데 이분 같은 게 대단히 좋은 결과가 이제 나타났거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부산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그것도 공동주택입니다. 대구도 뭐 대구 동구 검사동 빌라 이것도 일종의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같은 날짜에 전세권 등기를 하고 또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그 뒤에 무슨 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A가 뿅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해버렸네?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 보니까 뭡니까? 이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거든요. 예. 아마 이분 전세금액이 5천만 원인가 됐을 겁니다. 5천만 원 됐는데 이걸 봐가지고 오늘 이분은 또 저한테 문자 주셨더라고요. 사정상 그동안 경매 관심 못 가졌는데 앞으로 또 경매 관심 가질 테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 그렇죠.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인데 이 B 이분의 말 아마 보니까 채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것 같아요. 2,700 조금 이따 경매 정보 보여드릴게요. 한 3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럼 봐가지고 어쨌든 3천만 원에서 이 경매 비용 빼고 이분은 한 2,500 정도 배당받아간 것 같아요. 나머지 2,500만 원을 내가지고는 어떻게 B는 A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갔단 말이죠. 안 나가니까 B는 A를 상대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했잖아. 당신이 말이지 이거 나머지 2,500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무슨 인도 명령 신청해가지고 이 기각결심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B가 그 당시에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 흘려벌떡 전화 주셔가지고, 우와, 기각결정 났다, 이거. 그렇습니까? 적시한고 합시다, 적시한고. 적시한고 하니까 말이죠. 대구지방법원, 이게 대구지방법원입니다. 2심에서 대구지방법원 2007라 328 결정입니다. 이게 원심 결정인데, 2007라 328 결정에 의하면은, A, 이 사람은 1심에서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낙찰자 네가 인수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뭐다? 아니다. 인도명령 대상이다. 따라서 이 A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A가 열받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말해 최선순위로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 다 했는데 나머지 2,500만 원 못 받는데 뭐 내가 나가야 되냐. 대법원에서 이 양반이 이제 A가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를 했는데 이게 재항고 사건 번호가 이게 2008마 212 결정이에요. 2008마 212 결정인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 나가라,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 자금 한 3천만 원 들어가지고 5천만 원인지 5,500만 원인지 막 오래돼서 기억이 좀 삼삼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200원 벌 수 있다. 이게 2008만 212 결정이 지금 아직도 이 결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무시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2010마 900 결정 있잖아요. 그죠? 요건 뭐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돼 있다 무조건 그 사람 대항력이 있는 거야. 대항력이 있다. 임차권으로서 어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게 만약 2008만 211정이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정말로 이건 털도 안 뽑고 호로록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참 이게 경매해가지고 돈 벌기 쉽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법원에서 탁 막아버린다.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이런 케이스인데 이게 뭐 최근에 대법원 결정 보니까 이건 뭐다. 이 건 같은 게, 이분 같은 경우 뭐다. 자기 돈 3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그냥 이분 내보내버렸어요. 내보내버렸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결정 내용은 뭐냐면, 낙찰자 네가 인수하라 이거지. 저도 이게 헛갈려 해봐가지고, 차라리 저는 2008만 212 결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저는 더 할래 없이 저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2008만 212 결정은 지금도요, 요건 아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결문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2008만 212일정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요. 이 사건 안 뜹니다. 그러면요. 이건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가지고 이제 판결문 제공 신청해가지고 건당 아마 1,000원일 겁니다. 1,000원을 입금하시게 되면요. 각 개인 이메일로 결정문 원본에 날라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폐기소는 안 됐다고.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 전에 2기 라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008만 212 결정 얘기하면서 막 엄청 막 열받았는데, 이제 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열받으면 막 혈압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안 따지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2010만 900 결정이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 뭐지? 그러니까 선순위 좋다 이게 전세권인데 개인 같은 경우 전입신고 안 한 경우 법인 같은 경우도 뭐다 직원의 숙소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직원이 전입신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인이 전세권자인데 전입신고 안 했네. 어쨌든 전입신고가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둘 다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둘 다 뭘 했지? 둘 다 이민김이 신청해 버렸네. 그때 우리는 물개박수 쳐야 됩니다. 물론 전세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언짢으시겠죠. 정식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들도 때로는 봐가지고요. 내가 단지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무조건 그냥 임의금을 신청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뒤 전후 상황 딱 봐가면서 요거 봐라. 이건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를 붙여야겠다. 강제경매를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집주인 저 인간을 상대로 해서 전세권 받는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겠다.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 딱 한다. 그럼 전세권은요. 전세권 안 써먹었다는 거죠. 안 써먹었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한다. 인수가 돼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2010만 900 결정인데 이거 부산 사건인데 이거 경매정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보니까 1시간 좀 오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제가 안 삐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2008마 42 41,054호 물건 번호가 1번일 겁니다. 나왔네요. 부산광역시 검정구 구서동.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회원이었는데 그 당시 단독으로 입찰했잖아요. 5,300만 원짜리인데 5,300 1차 가격인데 3,122만 원에 써버렸어요. 3,100만 원 정도 썼단 말이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전세권액가 5천만 원이잖아요. 황모씨가 황모씨잖아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전세권 2007년 9월 14일이죠. 날짜 정리해 볼게요. 2007년 9월 14일 날 전세권. 전입신고 언제습니까? 2017년 9월 18일이에요. 그죠? 9월 18일 날 전입신고. 압류가 이게 부산시입니다. 압류가 2017년 12월 달이죠. 그죠? 12월 10일 날 압류. 그다음에 이게 가압류가 신용보동입니다. 여기 12월 11일 날 가압류. 그다음에 또 보니까 2008년 3월 달. 2008년 08년 3월 달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강제경매 들어왔잖아요. 신보입니다. 신보에서 이제 요 가압류권자 이분이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분이 배당 신청했잖아요. 배당이 언제입니까? 2008년 10월 30일 배당 신청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아까도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배당 신청은 뭐다? 이게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했다는 거죠. 조금 이따 물건 접수내역 보여드릴게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물건 낙찰받으신 분 입장에서 이게 죽으니 깨도 죽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건 죽더라도 이건 안 죽는다. 왜? 이 사람 왜 전입신고 왜 했냐 이거지. 자기 전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전입신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할 적에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임차인한테는요. 남의 집에 전세 살잖아요.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전세 설정 비용이 한 20-30만 원 들어가요. 그거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세권 비용에 따라 설정 비용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정 금액에 따라 틀린데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그러면 뭡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 가면 요즘 얼마입니까? 확정일자 받는데 600원인가요? 저는 그 확정일자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옛날 제 기억으로는
등기소 가니까 원래 확정일자는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그죠? 하고 또 어딥니까? 공정인 사무실하고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기소인가 공정인 사무실은 보면 확정일자 막 1,000원 받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지엽적인데 우리 목숨 걸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전세권자로서 잠깐 문건에 2008년 10월 30날이거든요. 2008년 10월 30날. 잠깐만요. 뭐야? 2008년 10월 30날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2008년 10월 30날 해가지고 전세권자는 이분이 전세권자거든요. 황땡땡시에서 권리신고의 배당료 신청서 제출한 거예요. 전세권자. 이건은 뭐 다른 물건 같네요. 전세권자로 배당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권 설정 날짜가 9월 14일인데 전입 날짜가 9월 18일이다. 그러면 배당료가 여기도 경매정보지 보면 이거 헛갈리게 해놨거든요. 이게 소멸 기준 권리를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져 앉아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게 및 압류 이게 소멸 기준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경매정보지상에 보시게 되면요. 엉뚱하게 특히 전세권과 관련된 경매 물건 보면요. 소멸 기준 권리를 엉뚱하게 표시하는 데가 제법 많아요. 이 경매정보지 여러분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 신뢰하는 거지. 그죠? 내가 무식하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매정보지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단지 전세권 이건 뭐다? 얘가 배당 요구했으니까 단지 소멸되는 거야. 소멸. 배당 요구해서 소멸되는 거야. 그럼 밑에 압류 여기에 소멸 기준 권리 된다 이거죠. 또 이제 대법원 아까 결정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법원 결정인데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2010마 900 결정은요. 이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결정문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였댔는데 압류가 2007년 12월 달이잖아. 만약에 이 전입 날짜가 압류 날짜보다 나중이면은 임차권은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2010만 900 결정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일일이 막 그건 이제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찾아가서 막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3,122만 원인데 나머지 자녀 전세 금액은 이제 인수를 해준 그런 사건으로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대구 사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 사건인데 대구 동구 검사동 해가지고요. 2007라 아주 오래됐죠. 11,477호. 대구 동구 검사동의 빌라잖아요. 빌라. 근데 보니까 여기 최모씨잖아요. 이럴 때 최명이 입찰했어요. 2,783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같은 성은 같아도 사람은 틀립니다. 이분 전세금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인데 2,783만 원 해가지고요. 제가 이분한테 듣기로는 보니까 경매 비용 빼고 이 양반이 한 2,500 정도, 아까 보니까 이제 5천만 원으로 했는데 5,500만 원이니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2,500만 원 배당 받고 나머지 3천만 원 미배당이에요. 미회수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양반한테 나가! 인도명이 신청하니까 못 나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야 네가 줘! 2심에서는 아니야 주지 말고 네가 나가! 대법원에서는 네가 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뭐다 이게 6,500만 원짜리를 2,783만 원 해가지고요.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분 내보낼 적에 이사비용조로 50만 원 주고 내보낸 걸로 아마 요 내용은 뭐 지금 엑스파일 책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이사비용 50만 원 정도 주고 50만 원 주고 내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3천만 원 전혀 인수하지 않고 요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결정문 만드는 데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분 내보내고 나서 다시 전세 났는데 얼마 전세 났죠? 5,500만 원 딱 전세 났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딱 나와. 이건 나중에 우리가 2부에서 전세권 강의할 때 등기부등본 다 보여드릴게요. 5,500만 원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자기 돈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후에 5,500만 원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네.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2,500만 원 벌었죠. 그죠? 이 부동산 누구 거야? 나 거.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 근데 이게 이 2008만 212 결정 요 자체가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축소는 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들 아직도 개물 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은 제가 볼 적에는요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면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비싸게 전세 놔버리면 일단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그건 뭐다 내가 팔 필요도 없고 저 새로이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금 설정해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정 비용 한 30만 원 줘? 알았어. 내가 돈 벌었으니까 30만 원 그 전세권자한테 비용을 협찬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에 받아갖고 또 그 이해 보니까 6,900만 원에 또 전세금 올리고 그러다 이게 양반이 중간에 팔고 나왔는데 보니까 최종적으로 판 사람이 9,900만 원 이 물건 팔고 나온 그런 이것도 보니까 막 2010년도 한 14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자기 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수익 발생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번.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 모르시는 분들은요, 안중에 젊어져 사기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믿으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2,812결정에 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요겁니다. 이게 2,822결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소멸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이 누구냐면요. 이게 전세권자입니다. 5,500만 원짜리 전세권자. 신청해 나니까 낙찰자입니다. 낙찰자한테 방 빼줘. 그러니까 뭐 전세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팔락팔락 뛰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상당히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일단 제가 12강이죠. 3기 12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2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